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오늘 문득 든 생각이요. 이 부동산은 자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왼수 같기도 하고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데요.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누리는 기쁨 또한 말도 못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안 투자 수익을 좀 잘 키워서 잘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을 안고 있으면 걱정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는데 부동산 투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투자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좀 관심은 있었지만 좀 어렵게 느껴졌었던 토지 상담에 대해서 한번 스페셜로 상담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토지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를 해드릴게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토지 투자에 대한 고민 이분이 또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면서 오셨는데요. 장대장 부동산 투자연구소 장용석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상담 시간에 또 시청자분들을 처음 마주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장용석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방송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토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간 현장으로 이렇게 동분서주 하시면서 20만 킬로를 움직이신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만 7천 킬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 20만 킬로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과 전화 받아보면서 토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네. 여주땅하고 화성땅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 어디가 더 좋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주랑 화성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의 토지인데요.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은 서울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부산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이요? 부산에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서울에도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죠? 네. 그래도 서울입니까? 그렇죠. 서울이 더 그래도 좋죠. 서울이에요? 오늘 저 방송 끝까지 가야겠네, 20분 동안.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 투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투자용이냐 아니면은 전원주택 등의 어떤 실거주용이냐. 사모님은 어떤 용도로 투자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다 좋다고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참 투자를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모님처럼 주변에서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전문가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투자라면 어떤 시세 차익만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실거주라면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될 텐데 일단 지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집원은 네.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 신랑이 지금 남편분이 지금 가지고 계셔요. 일단은 그 상담을 그러면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토지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접해 있는 두 개의 필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또 도로의 유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모님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정확한 질문을 지번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자, 요주도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화성도, 경기도 다 수도권이죠. 그래서 일단은 토지라는 것은 큰 틀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받고 많은 환경법이라든지 많은 어떤 규제를 받아서 건축 행위 유무 또 건축물의 종류, 높이, 건폐율이 다 달라지는데 일단
화성 같은 경우는요, 여주 같은 경우는요, 자연보존권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제일 어떤 대장의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어느 법보다 우선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과밀어제권이라고 그러죠. 서울이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이런 지역. 말 그대로 과밀하기 때문에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어떤 4년제 대학교가 건설되기 힘들죠. 그다음에 성장관리권역.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밑에 평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는데 성장관리권역. 말 그대로 성장을 관리하면서 어떤 그 권유를 한다. 이런 지역이고 여주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천이라든지 이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은 강을 끼고 있죠. 이런 지역은 바로 어떤 상수원 보호이나 자연보존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그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보면은 여주 같은 경우는 일단 큰 틀에서 어떤 전원주택 부지나 어떤 그 물류창고 용도로 많이 큰 어떤 공해가 나는 어떤 공장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어떤 그 허가가 나는 쪽이고 이 화성이라는 곳은 지금 서울 서남권에 지금 서해 라인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영등포에서 시흥에서 쭉 이렇게 화성 라인까지 이제 공장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장이라든지 대학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지금 보시면은 자, 여주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지금 이제 여주가 여기 보시면요, 능서면 쪽에 능서역, 그다음에 여주 쪽에 여주역이 들어서는데 바로 이게 판교 여주간 복선전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주는 판교 여주간 복선전철과 제2의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금 어떤 그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능서면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지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지도가 근데 화성은 잠시만요. 그냥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굉장히 지금 어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올해 개통을 했는데 이 화성에는 마도면에 마도 IC와 자간면에 자간 IC가 두 개 생겨서 이 화성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장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어떤 교통 입지가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화성에서 충남 홍성까지의 서해안 목선 전철이 현재 지금 실시 설계를 지나서 이제 2018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이 화성에 3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적인 어떤 개선 효과와 또 이거 송산면 쪽에 송산 그린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정확한 지번을 지금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번을 봐야 정확한 어떤 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화성이 조금 더 투자하기는 유리하다. 다만 용도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건축 행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도로 유무라든지 입지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주도 지금 굉장히 싼 값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화성의 땅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지번을 알아야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걸 따지면 화성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사항을 좀 짚고 들어가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자연 보전 지역인 여주보다는 또 화성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선택에 참고가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번을 알면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그 전화를 드리면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꼭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른 분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토지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네, 저는요, 네. 충남 사선시 네. 대산읍 독곤리 17-11번지 네.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7-11번지 토지를 매도 희망하시는군요. 네네. 네네. 그거를 한 평당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구체적인 희망 가격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컴퓨터 이용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참 찾고 있었습니다. 독거님 몇 번지라고 하셨죠? 네, 17-11번지예요. 자, 17-11번지요. 일단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에 보시면 지금 17-11번지가 대산읍이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만 지금 완충 녹지가 있고 도로에 접해 있긴 한데 지금 완충 녹지가 있고 시청장님 네네. 이거 혹시 맹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이거 맹지예요, 맹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앞에는 도로 모양이 있긴 한데 이게 완충 녹지라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완충 녹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후에 드리겠지만 이게 도로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 접했지만 도로에 접했지 않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진입로가 있어야 향후에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그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면은 17-13은 임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도로 모양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건 도로 모양이지. 대부분의 분들이 토지 투자할 때 실수하시는 게 자, 이게 지금 임이라 찍혀 있는 것은 바로 임야입니다. 도로라 찍혀 있는 것은 저 위에 보시면 도로라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아주 많은 그런 그 회사에서 아주 그 칼분할해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뭐 방송에서 직접적 언급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상 30만 원. 자, 매수를 얼마에 하셨어요? 제가 한 2005년에요. 네. 평당 2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잘못 사셨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맹지이고 그만큼 맹지라는 것은 그만큼 단점이 많은 토지인데 매도할 때 굉장히 단점이 많다는 것은 제값 받고 팔기 힘들고 또 매도 자체가 힘들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셨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치를 이렇게 판단하자고 한다면 평당 10만 원 내외로 그것도 뭐 매수자가 나타나야 그만큼 되는 건데 그렇게 보시겠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자, 이게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 거죠? 예, ESC를 해도 한다고. 네. 지도를 조금 이따 보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서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바로 이 대산이라는 곳은 바로 이 대산항과 근접해 있는 곳인데 바로 이 대산읍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산산업단지, 대죽산업단지 많은 산업단지 들어서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중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현대오일뱅크라든지 KCC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토탈이라든지 서산의 세수를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 세수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어떤 택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긴 합니다. 또 서산의 지곡면 서산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중심의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산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데 자, 본 토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이 좋다고 해서 토지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토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받기 힘들고 3분의 1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충노지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30m포까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는 20m까지는 아무런 행진을 할 수 없고 진입도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노지의 저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쪽은 접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저쪽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완충노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고 사실상 맹지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해서 투자하시면 성공한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매입하셨던 금액에도 매도하기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진입 도로가 확보가 잘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네, 목소리 기운이 좀 많이 빠지셨는데요. 네. 네, 꼭. 근데 네. 제가 살 때는 매수를 할 때는요. 네네. 분명히 그 도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사모님 그러시니까 아까 네네. 제가 지적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저 시청자님. 네. 그 네네. 지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어떤 그 서류를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도로 모양의 토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뭔가 이런 추가적인 서류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앞으로 토지 구매하실 때, 매입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요. 혹시 매도 전략 따로 세우고 싶다 하시면요.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기운 내시고요. 전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 고민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제가 토지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토지거든요. 네네. 그거를 매입을 해서 원룸을 지을까 하는데 네네. 이게 좀 수익성이 있을까요? 조치원읍 침산리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네. 또 수익형 예, 원룸을 원룸을. 지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수익성까지 좀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침산리면 그 조천읍 쪽에 있는 곳인데 혹시 지분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좀 제가 지금 매수 고려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방송에 나가면 제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분석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요. 네, 그 시청자분들이 본인 여쭤볼 거만 계속 여쭤보시고요. 지분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컴퓨터 이용하는 법을 방금 또 다시 알아냈기 때문에 네. 지도를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세종시가 가장 핫한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도상에 보시면,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침산리, 조치원읍에 있는 침산리고요. 지금 이 세종시가 지금 뭐 화면에 나갑니다만, 영기군과 예전 그 행정구역 따지면은 충남 영기군이 모두 세종시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일부와 그 다음에 부영면, 충북 청원군 부영면 일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보는 바대로 자 밑에 방향이 대전 방향이고요, 위에 방향이 천안 방향이고, 동쪽이 청주 청원 그 오송방면이고요. 자, 좌측이 공주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본 토지는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지금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침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치원읍에 있는데, 자, 조치원 하면은 고려대, 홍대 캠퍼스가 바로 있는 곳인데요. 지금 수요를 일단 원룸을 지으려면 그만한 수요를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침산리 쪽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지금 있는데,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면은 고려대학교와 바로 이 홍익대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고려대와 홍익대 바로 옆쪽에 원룸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특성상 바로 옆에서 어떤 등하교를 걸어서 하려고 하지 이렇게 또 뭐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상당 부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또 지금 현재 그 학교 내에 기숙사가 계속 지금 확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를 또 흡수해가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홍대와 어떤 고대 학생 수요는 흡수하기 힘들다. 자, 그럼 현재는 그러면은 어떤 그 사업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지도를 보시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한 15분 정도, 지금 이 15분 정도면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세종시가요, 군구청리를 비롯해서 1단계가 지금 이전했고 2단계, 3단계 거쳐서 내후년까지 또 조금 늦어지면 2015년, 또 16년까지도 이제 가게 됐는데 이 3단계가 36개 어떤 중앙행정부처와 16개 관련 어떤 기관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수요가 있느냐? 바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에서 어떤 공사하고 인부들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향후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그 블랙홀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라든지 이번에 천마을 아파트가 700만 원대, 800만 원대 분양이 됐고 지금은 굉장히 어떤 핫한 곳이 바로 세종시 아파트 시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어떤 청원이라든지 오송 어떤 생명과학단지라든지 어떤 출퇴근 10분, 20분 내로 거리에 가능한 지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향후에 지금 다 이전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공급이 이제 점점 많아서 다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서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1000에 70, 80만 원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에 임대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역은
500에 뭐 40만 원, 35만 원 이런 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출퇴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은 있다. 자, 다만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지금 뭐 공급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수요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원룸을 어떤 그 짓고 임대 사업을 해도 향후에 뭐 세종시 같은 경우 향후 10년까지는 어떤 그 부동산 전반적으로 어떤 큰 어떤 그 어떤 침체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4, 5년 정도에 또 매도까지 한다고 한다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뭐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신축하셨다가 한 3, 4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가 매도하라는 쪽으로 이야기 주신 거 맞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해결을 답변해 주셨거든요. 선택에 네. 참고가 됐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예. 전략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도 한번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토지 상담 스페셜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저기 한 5천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토지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좋을까 해서. 자, 그럼 토지 투자처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염두에 두셨던 뭐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염두한 건 딱히 없고요. 그럼 여유자금 5천만 원을 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뵈니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연세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그러실 것 같은데. 올해 네. 31살입니다. 31살이요? 근데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자금을 좀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사는 지역에서 굉장히 반값에 토지가 나왔는데 그걸 샀다. 그걸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어떤 확률이 높을까요? 높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 토지 투자를 왜 하시려고 그러시죠? 토지 투자가 시세 차익이 좀 큰 것 같아서 예. 투자 대비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장점이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걸까요? 단점 뭐 이렇게 좀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황금성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구 증가가 많이 되거나 향후에 어떤 매수 수요가 많을지요. 또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지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많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라든지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이 많이 돼서 분양률이 높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도 시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텐데 근데 돈 5천만 원 가지고 정말 그런 지역을 찾기, 그런 매물 찾기 정말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제 방송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뭐 또 매물 추천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을 좀 보시거나 아니시면 방송 후에 자세한 상담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장단점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긴 한데요. 뭔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개인적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장영석 대표인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토지 실전 투자 성공 전략을 장영석 대표가 무료 세미나에서 공개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뤄지네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소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토지 상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장대장 부동산투자연구소 장영석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4만 건에 그쳐 전년 동월에 비해 3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 중 최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고 지방은 33.8% 줄었습니다. 이만 지난 2분기에는 4일 대책의 효과로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55.5% 증가하기도 했지만 지난달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 전세가보다 경매 최저가가 더 낮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수도권 아파트 물건 가운데 경매 최저가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물건은 올해 375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9건과 비교하면 40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가 전세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대출의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3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증 한도가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소득 대비 보증 한도는 연소득 1.5부터 3배에서 2.5부터 4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 중인 동양건설 산업의 인수합병이 중도금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5부는 오늘 동양건설산업과 인수주체였던 노웨이트 컨소시엄에 인수 본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는 노웨이트 컨소시엄이 지난 5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인수대금 200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청라에 들어설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승인 고시에 다음 달 26일 착공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76만 7천 제곱미터에 로봇 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테마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7,584억 원으로 국비 595억 원과 인천시비 1,475억 원, 민자 5,51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알짜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순서인데요. 오늘 보시는 정보 확인하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보기만 해도 웃음나는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또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활기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철문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용산입니다. 용산인가요? 예, 용산 지역 중에서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죠. 숙명여자대학교 인근에 있는 효창동인데요. 여기에 소액으로서 1,800만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12%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용산 그리고 12%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김양우 소장님께서는 또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높은 임대 수요를 보여주는 두 곳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곳 모두 수요에 의한 지가 상승과 개발 호재에 의한 상승률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특징은 굉장히 다정다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평소보다 더 마음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소장께서 소개해 주실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 도보 8동 거리고요. 준공연도 바로 지난달 올해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그리고 매매 예정 금액은 3억 2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사실 이쪽 지역은 뭐 땅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기사를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봤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일단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네.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상당히 들썩거리는 지역이 바로 잠실이 위치한 송파동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속적인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인근의 어떤 임대 수요,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해서 땅값이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개발 호재들의 어떤 착공 시기 그리고 완공과 개통 시기가 모두 비슷한 시기쯤에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투자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달 전만 해도 이 매물에 투자하려면 1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 자녀 세대 두 세대 남았는데 자녀 세대에 대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매매 금액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전세 시세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하여서 현재 4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가격 부분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추천 포인트로 잡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석촌역과 불과 몇 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자, 주변 환경 좀 자세하게 언급해 주시죠. 네,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선 석촌역과 도보 네. 8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6년에 이제 9호선이 신규로 개통을 하게 되면 석촌역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 방위 사거리가 위치한 송파역이 바로 이제 도보 5분 거리 정도의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9호선이 지나는 곳에는 항상 지가가 상승한 전례를 봤을 때 이 지역도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엑스까지, 그러니까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파 지역의 특성인 강남과의 접근성도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에 일단 롯데월드 주변의 상업시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고 학군 또한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탄천이라든가 한강 그리고 석촌호수, 올림픽공원까지 이런 녹지공간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롯데월드 이야기도 주셨고요. 처음에 저희가 키워드 들어볼 때 또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과연 땅값을 올려주는 개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본 매물이 위치한 네. 이제 석촌호수를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쪽으로는 이제 제2롯데월드가 이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2만여 명의 고용 효과와 더불어서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문정법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업무단지와 더불어서 동부지법 그리고 동부지검 그리고 경찰 기동대 청사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쪽으로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역시 한 2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 바로 위쪽에 가락시형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2016년을 기점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본 매물과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통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왼편으로 보시면 이제 KTX 수서역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위례신도시가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잠실권 내 생활권에 있는 잠실권 내 지역들의 어떤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송파대로, 그러니까 석촌역에 위치한 송파대로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지가 상승 효과가 더욱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촌호수를 가운데 놓고 롯데월드, 문정 부처타운, 수서역에 또 위례신도시, 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개발 호재들을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앞서 또 임차인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말도 주셨어요. 왜죠? 어떻게 지어졌죠? 일단 2013년 7월 달에 이제 네. 준공이 된 매물이고요.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 그리고 발코니와 다용도실을 구비하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나 그리고 가족 단위가 거주하기에 상당히 알맞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넓어 보이네요. 네, 내부 같은 경우에도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인테리어 또한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썼고 설계 또한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실거주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거주하기도 좋고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앞서 한 4천만 원 정도 저렴해져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며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과 가격 메리트, 수익률까지 쭉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매매 금액이 3억 2천만 원인데요. 2달 전에 비해서 4천만 원가량 현재 저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현재 5천만 원으로서 상당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를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매입하셔서 실거주 가능하시니까요. 한 몇 년 살다가 2016년에 2017년에 매도 타이밍까지 또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022077-6393번으로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5분, 또 4호선 숙대구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다음 달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8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6,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효창동으로 왔는데 실제 투자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제가 방금 멘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네,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 용산 지역에 있는 매물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숙명여자 대학교와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쾌적한 주거 환경,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교통적인 부분에서 효창공원역과 도보 5분 정도, 숙대역과 도보 7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바로 인근에 쾌적한 그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이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앞으로 인근 지역에 추가적으로 역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주 저렴한 금매라는 점이랍니다. 금매라는 점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1,8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인 12% 정도의 수익률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잠시 후에 이 가격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샅샅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고요. 자, 효창동 지역적인 장점 언뜻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차량으로도 도심권과 접근이 편리한지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본 매물 같은 경우 지하철 역세권과 지금 효창공원역이라든지 숙대역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우리 서울역이죠. 하루 유동이고 2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교통의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까지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바로 인근의 남대문이라든지 명동 이 주변 지역의 쇼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산역까지도 실질적으로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만큼 이 지역은 부가적으로 인근 지역의 부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저기 좀 노후화돼 있기도 하고요. 공사 현장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개발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용산 업무단지 대체지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서울역 주변에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빠른 사업 계획을 통해서 2018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 우리 강남 쪽에 보면은 코엑스몰 인근 주변 지역에 굉장히 국제 회의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강남권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 서울역 인근에 다시 이 지역의 시설을 안비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착공 단계에서부터 고용 창출 인구가 약 14,000명에다가 앞으로 2018년경에 이 지역이 완공되면 관광이라는 문화, 비즈니스 벨트를 통해서 국제회의장을 통해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국제교류의 주 교류단지로 꾸밀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용 창출 인구만 하더라도 8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사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효창공원역 6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경의선이 1년 이내에 추가로 개통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점, 특히 6호선 같은 경우는 이태원이라든지 우리 홍대, 인근 마포권에 관통하는 노선에서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임대 수요가 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상구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의선 지상구간을 공원화, 녹지화시킴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쾌적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 개발 소식, 재개발 관련 소식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본 매물 인근 지역의 재개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한 5년 정도에 묶여서 이 지역의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서 상당히 묶여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인근 지역은 건축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재개발 이슈가 있다는 부분과 바로 효창역 인근 지역, 바로 이 본 매물이 근접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1번 출구와 2번 출구 같은 경우 효창 4구역과 5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빠른 사업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정도면 이주소를 통해서 인근 지역에 또 추가적으로 임대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에 호재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공실에 대한 리스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임대차 수요 좀 잘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원룸 공급의 많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실의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숙명여자대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여기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4,000명인데 여기 기숙사율이 7% 이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임대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남영역 주변이라든지 한강로 주변에는 고급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원룸형으로 내부 구조가 상당히 깔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고급 수요층이 찾는 매물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건물 특징 그리고 수익률, 가격 전략 좀 꼼꼼히 짚어주시죠. 네. 본 매물은 201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 4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본 매물은 1.5층에 지금 현재 지어질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붙박이장뿐만 아니라 내부의 풀옵션 여기에다가 TV까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들어올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CCTV를 카메라 4대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 부분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건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토지 매입원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입원가 저렴한 부분을 매수인에게 그만큼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용산 지역에서는 참 보기 드문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요. 1금융권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6,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는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1,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은행 그 이자를 제하고도 안정적으로 12%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1억 투자 대비했을 때 순수한이 월 80만 원 정도로 무난하니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숙명여대 학생들 수요 그리고 직주 근접 수요로 인해서 공실 리스크가 낮고 또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매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죠. 더 남아 있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확인하신 매물 정보에 대해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김영우 소장께서 또 다른 매물 정보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어떤 매물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지나가는 청구역 도보 3분, 2호선 4호선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좀 포인트로 잡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주거 형태의 트렌드가 네. 직주 근접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의 혼잡에 의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시간 낭비 등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직주 근접의 형태의 거주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인데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이 모두 본 매물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넓은데 그 대표적인 지역인 이제 시청과 광화문 그리고 충무로 지역과도 불과 1km에서 2km 이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직장인이 직주 근접하기에 상당히 좋은 매물이다. 그로 인해서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금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로 인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 사거리 그리고 청구역, 약수역까지 이어지는 고밀도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다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주거지로서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중구 신당동 제가 자주 가는 광화문이나 시청과도 굉장히 근접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입지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서울시 이제 중구하면은 일단 재정 자립도가 네.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과 서초 다음으로 3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자치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중구뿐만 아니라 위쪽 종로구까지 같이 섞여서 본다면은 이 지역의 어떤 상업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높다는 명동 그리고 패션의 메카라고 불리는 동대문과 남대문이 자리를 하고 있고 시청역과 회원역 그리고 충무로역 부근에는 대단지 업무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상업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거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주거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는 상당히 많지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는 많지만 이제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어떤 임대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구 내에서도 상당히 시소성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입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호선, 6호선이 위치한 청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2호선, 4호선, 5호선이 위치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도보 7분 거리 그리고 3호선이 위치한 동대입구역도 도보 7분 거리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구가 재정 자립도가 3위인 줄은 또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교통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떤 개발 소식들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에 큰 포인트를 두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약수역부터 청구역, 신당역까지 이어지는 고밀도 복합 개발 이제 지구가 지금 지구 지정이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일단 본 매물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본 매물이 위치한 청구역, 5호선, 6호선이 지나는 청구역 같은 경우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일단 1차 역세권인 250m 이내에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구역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현재 매물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매물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 포함이 됐을 시에는 이제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으로서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집가 상승을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수고가 차도 철거가 남아 있는데 압구정동에서 동호대교를 건너서 이제 금호터널을 지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상권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 약수역 지역입니다. 이 약수역 위쪽으로는 약수 고가차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는 아래쪽 상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일대 상권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약수 고가차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밀도 개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약수 고가차도가 철거됨으로 해서 약수역부터 청구역, 신당역으로 이어지는 개발이 좀 더 가시화될 예정이고 청구역이 위치한 이제 5호선, 6호선 청구역이 위치한 청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물 특징 현재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까지 가격까지 쭉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2013년 하반기에 준공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이고 방 둘,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서 신혼부부가 상당히 이제 선호할 만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길로 그러니까 막힌 곳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이제 시야성이라든가 어떤 주차의 용이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런 건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1억 8천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임대 수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상향으로 인한 어떤 매매가 상승과 더불어서 고밀도 복합 개발 그리고 약수 고가 차도 철거로 인한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 지역의 시세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을 포함해서 많은 개발 소식 그리고 교통 호재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중구 신당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파동, 신당동, 효창동 세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